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시간이 있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해외개발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설계학회 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건축학부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김종성 선생님 모시고 특강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분 정도 선생님 특강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혹시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카메라 켜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마이크나 카메라가 안 되시면 채팅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이게 쪽파로 하면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60만 원 하겠습니다. 렌즈에너지 솔루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시더라도 아마 입장하신 분들은 훨씬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마이크를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100여 분 정도 특강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원 여러분과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학생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제목을 구축적 논리와 공간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한 12년 전에 정인아 교수가 쓴 같은 제목에 뭔가 작품을 갖다가 평론을 한 것, 그 제목이 상당히 뭔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가끔 정인아 교수한테 일일이 뭔가 말하자면 양해도 안 받고 그 제목을 그냥 빌려서 쓰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내 이름하고 서울건축. 내가 이제 78년서부터 창조하는 것이 혼자서 한 거나 무슨 아틀리에에서 직원들 데리고 한 게 아니고 서울건축 조금 상당히 규모가 컸던 조직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기반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니고 서울건축과 같이 만든 거라는 것. 그걸 갖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54년에 공대 건축과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우리의 교육 제도가 이공계는 2년 학부를 수료해야지 유학이 허용이 됐고 인문계는 4년 학사를 받아야지만 유학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많이들 유학을 갔었는데 내가 54년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공계에도 2년은 수료해야지 유학이 허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제가 2년을 하고요. 이제 IIT로 가가지고 56년, 61년 5년 학과를 학사 비아치 학사 과정을 5년을 꼬박히 하고요. 61년에 대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다음 줄을 보시면은 미스반대로의 사무실을 61년에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원 처음 뭔가 학기를 갖다가 마친 다음에는 한 학기를 등록은 안 하고 석사를 64년에 받았습니다. 시카고 활동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61년, 78년이라고 묶어서 써놓고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미스반데로의 사무실을 61년에 들어가서 미스반데로의 자신은 69년에 서거했고요. 그리고 돌아간 지 3년을 더 그 설계 조직에 계속 일을 했습니다. 72년까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66년에
미스 사무실에 이제 일하는 동안인데 그때 IIT의 건축학과장 조지 댄포스 교수가 미스 사무실에 이제 뭐 미스 영감님께 직접 뭐 양해를 구한 건 아닐 거고요. 내가 보기에 그때 아마 오른팔로로 터던 조세프 후지카와 선생한테 가가지고 저기 사무실에 있는 김종성을 우리가 조 교수로 조금 저기 말하자면 우리가 임용을 하고 싶은데 양해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스 사무실과 IIT가 양해하에 66년서부터 내가 12년 동안을 IIT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나오는 78년까지 미스 사무실은 72년에 그만두고 6년을 더 IIT 교수로 있다가 78년에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김 교수님, 내가 유인물을 갖다가 보내드린 일이 있어요? 요약한 것? 아닙니다. 선생님. 슬라이드만 받았. 그걸 내가 그럼 깜빡했네요. 네. 내가 여기서 한국 전통 건축을 네 개죠. 네 개를 갖다 여기다가 저 슬라이드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내가 학부 2학년 쪽에 이제 미국 갔을 적에 그때 교통 상황이 그렇게 지금같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경상북도 영주를 가려면 아마 그게 1박을 해야지만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당일로 내가 서울서 영주를 갔다가 외국 건축가들을 종종 대구 가서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한국 전통 건축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생각되는 건 넷을 보여드리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선생 노릇하면서 건축의 원리, 원칙 그것과 한국 전통 건축이 얼마나 그렇게 놀라우리만큼 일치하는지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서두에 전통 건축 그러니까 영주 부석사 그다음에 뭐 예산의 수덕사 그다음에 각황전 구리의 각황전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종묘 그 넷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미스 아래에서 배우면서 내 자신이 나의 건축을 하는 하나의 기본 원칙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구조, 다음이 공간,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비례, 그리고 표현력의 중요도를 얘기하는 재료, 그 네 가지로 이제 내가 배운 것을 계속 쓰면서 이제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서는 물론 부석사 무량수전이야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요. 팔짝지붕이라는 것이 르네상스의 건축 이념. 그러니까는 조화가 극치에 달해 가지고 한 부분을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그러한 극치의 조화를 이룬 것이 건축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알베르티의 이론. 그것을 무량수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집어넣어 보면 얼마나 그게 옳은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팔짝지붕 자체가 그렇지만도 이렇게 강당이든지 요사체처럼 길이가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늘어나면 조금 더 질 수도 있고 한번 불이 나가지고 짧아지면 그냥 마구리만 치면 드는 그런 긴 뭔가 말하자면 그런 거하고 대조돼 가지고 팔짝지붕이라는 거는 처음부터도 도목수가 원하는 비례 그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팔짝지붕을 얹히는데 그 비례가 묘하게도 서양에서 얘기하는 황금 비례하고 비슷하다는 것. 그것이 참 묘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1대 1.616 뭐 이렇게 나가는 그 비례하고 그 황금비 서양에서 얘기하는 황금비가 바로 이런 부속사 무량 수준 같은 거에 전각의 비례하고도 일치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때늦게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다 이제 말하자면 성장한 다음에 와가지고 스미스 쪽의 전통 건축을 보면서 그것에 이제 어떤 그 서양 건축, 한국 전통 건축을 망라해서 공통되는 어떤 원칙, 그거에 상당히 내가 뭔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 이것이 조금 너무 가까이서 이제 뭔가 남쪽과 동쪽을 갖다 같이 잡으니까는 지붕이 과장이 돼가지고 이건 사실은 먼저 사진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그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인데 대웅전이 묘하게 이제 맞배 지붕이면서 팔짝 지붕 못지않은 그 황금비에 접근하는 그런 비례를 가지고 있는 게 또 그게 나로서는 엄청나게 그게 놀랍고 감동을 느껴요. 수덕사 대웅전은 보시면 정면이 아주 넓은 3칸이고 그 다음 측면이 변형 4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배 지붕의 특징인데 거기에 기둥이 4줄이 있고 중앙에 있는 줄 하나는 내부에 붙여 모시는 데에서는 그 기둥 자체가 빠져가지고 포가 엄청나게 큰 포가 생기는 거. 그것이 참 신기로운 얘기입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수덕사 대웅전의 단면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이걸 여기서 일부러 넣는 이유가 맞배 지붕에 이제 가구법은 봉정사 극락전이나 수덕사 대웅전이나 비등한 그 맞배 지붕이 가구법이 똑같으면서도 그 비례 결국은 내가 얘기한 건축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매체가 뭐냐? 비례가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은 좀 둔하게 보이고 어느 것은 꼭 알맞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덕사 대웅전의 단면을 갖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아까 그 마구리 면에 있던 가운데 줄이 속에서 2개는 빠져 있죠. 거기가 이제 부처님 모신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건축의 목재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스팬 그걸 갖다가 어디가 넘으면 그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무너진다는 걸 갖다가 도목수들이 육감적으로 거의 감각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알아냈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이 목재의 굵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조금씩 더 만들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넘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 갖다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알았다는 것 그것이 참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서 지금 그 가운데의 기둥, 아까 그 변형 4칸의 가운데 줄이 안에서는 둘이 없어져 가지고 여기에 넓은 공간이 생기는 것. 그리고 탱화가 뒤에 있고 그 아래 여기 사진에서는 그 부처님의 머리끝이 잠깐만 보이지만 그 맞배 지붕이면서도 말하자면 팔짝 지붕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감
그것이 여기에 얼마나 훌륭하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구리의 각황전인데 이것은 물론 저기 2조에 와가지고 중수가 됐으니까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2조 양식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절이 고려 때니까요. 이것도 고려 시절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2층 팔짝 지붕을 만드는데 그 목수들이 얼마나 맞으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꼭 필요한 아람들이의 목재를 갖다가 구해야 되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걸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다는 것. 그것이 우리 전통 건축을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층 팔짝 지붕인데 여기도 그 중앙에 기둥 한 줄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지금 커서가 안 되지만 바로 그 가운데 줄이 중앙에 와가지고는 줄이 빠져 있죠. 거기가 이제 부처님 앞에 예불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구조가 첫째고 공간이 두 번째인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축이고 공간이 없으면 무슨 건축이라는 그 형용사 또는 명사가 적용이 안 되죠. 다음. 서울 종묘의 정전, 이것이 기와를 새로 씌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회색 빛이 도는 지붕 기와가 바깥쪽은 남아 있고 안쪽은 먼저 입혀가지고 빛깔이 좀 짙은 걸로 돼 있고 한 종묘의 정전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 양익을 이렇게 조금 막배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직각 방향으로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부속실들 그러니까는 맞아 거기에 이제 제사를 올리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공간들 그런 것이 옆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옆에 있는 측간 거기에 호 세 자리의 맞배 그것이 아까 본 우리의 수덕사 대웅전에 비하면은 지붕이 비례가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맞배 지붕이라는 것이 그 수덕사 대웅전처럼 르네상스의 이념을 거의 접근하는 그런 비례를 가지려면은 말하자면 아까 같이 변형 4칸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지붕의 두께가 비례가 맞고 이렇게 호 세 자리의 맞배 거기에는 지붕 자체는 필요한 두께가 아주 큰 사찰이나 이 종묘의 측간이나 지붕 두께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두꺼워진 거죠. 다음.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도시설계학회 여러분과 인지대학교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내 학부 공부하는 과정 그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돼가지고 이것이 내가 입학하기 한 2년 전, 54년이 이제 학기 말 학생 전시회 그거를 그때 교수진 전부 해서 9분밖에 안 되죠. 여기에 비주얼 트레이닝 바하우스에서 뭔가 역사 가르치던 발터 페단스 교수가 하나 빠지고는 9분이 여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직접 배운 조지 댄포스 교수가 제일 왼쪽, 미스 반데로가 물론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 미스의 오른쪽이 내가 학부에서 2년 동안을 갖다가 상당히 깊이 배운 알프레드 칼드웰,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힐버사이머 교수. 힐버사이머 교수가 바우하우스에서 도시계획을 처음 창설을 하고 거기에서 도시계획 강의를 하다가 말하자면 나치 히틀러 세상에서는 학구적인 연구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같이 독일을 떠나서 우연히 미스 반데로에하고 힐버사이머하고 여기에 지금 사진에 안 들어와 있는 페터 한스 세 사람이 독립적으로 시카고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분이 저 IIT 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네 분들은 내가 직접 배우는 거죠. 뭔가 대학원 쪽에 배운 제임스 스파이어 교수가 제일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 보우타이 한 다니엘 브레너 교수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내가 12년 동안 가르친 그 스페이스 문제, 그걸 나한테 직접 교수한 그 교수입니다. 다음. 이건 내가 학부 3학년 학부 3학년이 끝나고 이제 학부 연말 전시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즉흥적으로 우리 학급 사진 하나를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으니까는 그때 이만한 뭔가 프레스 카메라 가진 우리 학우는 여기서 빠졌고요. 자기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몇 명이 빠져 있는데 지금 여기 한 22명,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학급이 3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5명으로 시작을 했고 3학년, 학부 3학년 말이니까 이게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이제 입문은 했고 4학년에 가르치는 그 공간 문제, 그건 배우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이 뭐라는 거를 조금씩 알기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그 어떤 말하자면 거기에 쑥 빠졌을 적에 그때 이게 찍은 전부 생글생글들 웃고 있죠. 다음. 지금 그 학급 사진을 찍은 그 바로 59년 5월 말 학년 말 전시, 거기에 이제 내가 그 해에 그 과제 학기죠. 59년 봄 학기에 내가 맡은 과제가 그 철골로 된 아파트먼트 건물, 그걸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프레드 칼드웰 교수가 구조를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은 저층 건물, 그리고 고층이 나 말고도 몇 명 있었는데 고층 건물이 있었고 이제 저층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말하자면 96분의 1, 그러니까 인치 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피트가 8분의 1인치, 그러니까 1대 96,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틀림이 없죠. 그런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이제 연말 전시를 했는데 그 칼드웰 교수가 내가 이제 물론 처음 학기 등록금은 집에서 가지고 왔지만 그다음부터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축하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도 만드는 데 가가지고 그 지도 등고선 만드는 거 그걸 갖다 내가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서울서 학부를 2년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그분들보다는 내가 그 지도하는 건 엄청나게 앞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그러는 걸 칼드웰 교수가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거를 물론 학과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가지고 나한테 제작을 시켰고요. 물론 우리 그부들은 뭐 자기 저 자비로도 다 저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노 그러니까 브레스 노스로 만든 90분의 1 스케일 저기 장난감 기차 만드는 호비이스트들이 항상 쓰는 그런 형광제거든요. 형광제인데 그걸 갖다 H 형광이죠.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기둥을 갖다 하나를 보시면 위로 가면 기둥이 가늘어지고 아래로 가면 기둥이 두꺼워지는 것. 그것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연말 전시에 저 59년 5월에 전시를 하는데 컬드웰 교수가 먼저 졸업하고 다른 사무실에 벌써 이렇게 일선에서 이렇게 이러는 제자들한테 전부 전화를 했어요. 너희들 요번 학기 말 학년 말 전시를 갖다가 와서 보고 그 중에서도 이 한국에서 온 아주 가난한 학생이 하나 엄청난 모델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꼭 와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칼드웰 교수가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시내에 있는 나보다 한 3, 4년 선배들이 다 와서 봤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스 반데로의 사무실에 있는 그 우리 선배들이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있는 선배들이 보고 가가지고는 또 거기에 그 미스의 오른팔로로 터는 조세프 후지카와 선생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후지카와 선생도 와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말이 끝났는데 방학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있는데 밤중에 이제 칼드웰 교수가 전화를 하더니 종성 너 시간 내 가지고 미스 반데로의 사무실 가가지고 조세프 후지카와를 만나라. 내가 전화를 걸어서 너를 갖다가 인터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는 가가지고 네가 면접을 하고 혹시 네가 아르바이트를 갖다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 가가지고 저 포트폴리오하고 모델을 직접 가져간 건 아니고 사진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조세프 후지카와한테 보여드렸더니 너 칼드웰 교수 말씀 맞다는 너 참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사람을 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59년 여름에 그 인터뷰한 것이 61년 4월에 자리가 있으니까 너 지금도 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7개월 후에 미스 반데로의 사무실을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것은 학부 4학년 쪽에 그 미스의 어쩌면 교육 이념 중에 두 번째 공간을 어떻게 다루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한 학기를 갖다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것은 4분의 1인치가 1푸트가 되는 거니까는 1:48 모델이에요. 1:48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습작을 하고 그리고 학기 말에는 이걸 무슨 기능을 집어넣는 것,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무슨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 갤러리. 나는 이것이 주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하얀 코어, 그것이 천정까지 전기하고 공조 같은 걸 보내는 코어고요. 나무로 된 조리대가 있는 그런 게 있고 저쪽 뒤에는 또 옷걸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걸 갖다가 1:48 모델을 갖다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60년 5월에 이 4학년 맞으면 최종 성과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IIT 내가 다닐 적에 커리큘럼이 4학년 올라가면은 그 건축 지금 보여드리는 그 스튜디오 공간을 다루는 스튜디오가 12학점이고요. 그리고 9학점짜리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더라도 4학년에서는 도시계획을 도시 전공 버금가는 수준의 도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내가 도시 설계학회 여러분께 저 이걸 갖다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시면 이게 도시 설계죠. 그러니까 그 광역의 도시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떠한 그 취락의 중심 업무지구를 3층의 주차 건물, 그 주차 건물의 받침 위에 말하자면 교육 기능이 있고 업무 기능이 이 십자형 평면으로 된 고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업용 건물이 오른쪽에 한 5개층짜리가 있고 그렇게 된 것. 그런 그 도시계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광역 다이아그램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취락의 중심 지구를 도시 설계 관점에서 다루는 걸 갖다 우리가 이건 클래스 프로젝트니까는 학생이 2명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36명이 2팀으로 나뉘어가지고 한 팀이 하나는 16, 하나는 18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공동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내가 이제 61년에 저 대학원을 2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4월 달에 미스 사무실에서 너 일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미스 사무실은 그 학기는 하프타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대학원 첫 번 학기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한 교수가 마이런 골드스미스 교수인데 전시장, 엑시비션 홀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같은 MRC가 6명이 같이 했는데 졸업은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철골로 된 자동차 전시 그걸 주제로 택해가지고 했고요. 우리 뭔가 같이 졸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철도 전시장 그러니까 옛날 기관차서부터 지금 TJ외까지 다 집어넣은 그런 전시장을 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그분은 체육관, 그러니까 장스펜 인도 체육관, 그런 뭔가 그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 이제 요것은 모델이 역시 1대 96이로군요. 8분의 1인치가 한 피트짜리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을 이걸 내가 찍은 슬라이드를 갖다가 스캔한 거니까 해상도가 그렇게 좋진 않죠. 다음. 이거는 좀 최종 성과 모델을 이것도 학교 예산으로 아주 건축 사진 전문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미스터 앵달이라는 그 이름난 사람인데 미스터 앵달이 와가지고 내 뭔가 최종 납품 말하자면 최종 성과품 모델을 갖다 사진을 찍어줬어요. 배경은 물론 이렇게 드레이퍼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 같이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나무 이것이 1대 96의 나무면은 나무라는 게 저게 실제로 시카고에 가면은 월드 콜롬비안 엑스포지션 할 적에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10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목들이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잭슨 파크.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갖다 이렇게 이제 96분의 1에 맞게 그렇게 나무를 만들었죠. 다음.
이것이 내가 이제 61년 4월에 미스 반데로의 사무실 들어갔고 그해 가을이니까 61년 9월쯤에 지금은 크루프라는 회사 이름은 없어졌고 그것이 지금 저기 크루프하고 튜센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크루프 튜센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한국에는 엘리베이터 뭔가 제품으로 튜센을 우리가 잘 알지 그것이 제철이라는 건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 크루프 물론 사운이 기울어 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회사지만 크루프가 독일 에센 독일 서북쪽 에센에 자기네 본사를 지어달라고 미스에게 위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때 아까 내가 미스의 오른팔이 조세프 후지카와라고 그랬는데 왼팔이 후지카와보다 한 7, 8년 젊은 진 서머스. 그러니까 IIT 대학원에 미스가 아주 능력을 갖다 인정해가지고 사무실로 발탁해가지고 왼손 노릇을 했던 진 서머스가 우리 이제 초년생들 나하고 또 한 사람 데리고 그 1대1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미스 반데로의 사무실이 그 워크숍이 엄청나게 그 기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공해이기 때문에 그게 못하게 하는 건데 움칠로 해가지고 도색까지 다 했습니다. 팬을 틀어놓고 이제 도색을 하면은 거기서 일하는 우리들이 그냥 얼굴이 하얗게 뒤집어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 모델 만드는 게 용하게 아까 IIT 교수로 가르치던 미스터 에드워드 더캐트가 이 사람이 옛날 뭔가 아날로그 필름 넣은 카메라를 사무실에서 항상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 생각에 좀 흥미롭다 그러면은 그렇게 포착을 하는 사람인데 용하게 내 미스 시절 사진이 이게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나한테 큰 기념이 되는 그런 모델이 그런 사진이죠. 다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미스 사무실에 61년서부터 미스가 돌아가신 69년을 지내가지고 72년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66년에 카나다의 토론토, 거기에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이것이 뱅크의 본점 사옥이 54층, 그리고 업무용 임대 공간이 45층, 하이라이즈가 2개, 그리고 여기에 저 뒤쪽으로 보이는데 45m 곱하기 45m의 클리어 스팬 본점 영업장, 그 세 건물하고 아주 광범위한 지하가 개발되는 토론토 도미니언 센터, 그 프로젝트에 내가 배치가 됐는데 아까 이제 내가 배치가 되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왼팔로 트던 진 서머스가 자기 사무실을 설립을 해요. 미스 사무실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나이가 66년이면 뭡니까? 결국은 66년에 내가 IIT 조교수가 된 해인데 31살짜리예요. 31살 나하고 나보다 4살 위에 IIT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고는 학부는 영국서 한 피터 카터하고 둘이서 이걸 갖다 추스려가지고 물론 우리보다 후배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엄청난 걸 갖다가 다 해냈습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적인데 그리고 나한테 그런 좋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뭔가 행운이죠, 행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걸 계획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안 오면은 쓸 수가 없는 기회였었습니다. 다음. 이것이 얘기하는 이제 45m 정방형의 클리어 스팬 본점 영업장이 왼쪽. 그 다음에 이제 54층 맞으면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의 본점 사옥 건물이 그 바로 뒤에 있고 그 뒤로 45층이 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45m의 클리어 스팬 건물에 보시면 이것이 5m 간격에 5피트니까 1.5m 간격, 1.5m 간격의 양방향 격자로 이것이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그 양방향 격자가 끄트머리에서 이제 기둥으로 지지가 되는데 이 양방향 격자의 45m 정방향의 그 구조적인 비헤이비어를 보면은 가운데가 처지거든요. 가운데가 처지면은 가운데에서 등고선으로 정방향을 놓고 등고선으로 이것이 처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네 모서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무게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기둥을 지붕을 잡아다녀야 하는 맞으면 텐션 멤버가 이 모서리에서 생깁니다. 그런 그 특수한 구조를 토론토에 본부가 있는 CD Carruthers and Wallace라는 스트럭처 컨설턴트 그 사람들이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쭉 던져주면 여러분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적이에요. 우편으로 갑니다. 우편으로 계산서가 오면은 우리가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지원하러 해가지고 설명을 부연해가지고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풀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된 거는 또 참 그것도 신기하죠. 실시 설계는 토론토에 있는 대형 사무실 2군데, 존 B. 파킨 앤드 애소시에이츠 하고 브래그만 앤드 헤이만이라는 대형 설계 조직이 조인트 벤처로 해가지고 그 중에 시드니 브래그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말하자면 리더 아키텍트가 돼가지고 시카고 출장 와가지고 미스 반데로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풀어나간 겁니다. 다음. 이것은 그 본점 영업장 건물 아니죠 본점 타워 54층 최고층에 있는 은행 총재의 접견실. 여기는 회의나 그런 업무가 일어나는 데가 아니고 말하자면 고객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접대하는 이제 사교적인 그런 장소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것도 또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67년쯤 되면 내가 32살 적에 말하면 IIT 조교수 2년 차. 근데 내가 이걸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워킹 드로잉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들도 거기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가지고 많이 그려주고 그랬지만 여기에 그 레이아웃하고 뭐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 그런 걸 갖다 내가 다 했고 이제 얘기했듯이 진 서머즈가 자기 사무실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종종 이제 피터 카터 나보다 4년 후에 피터 카터하고 나하고가 정리된 걸 갖다가 이제 미스가 이제 10시쯤 사무실에 오시면 모아서 보여드리고 이건 조금 이렇게 바꾸고 요거는 다른 걸 쓰는 게 좋고 그런 지시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약관 조교수 노릇할 적에 미스 반데로의 사무실이 있으면서 나한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행운이 뭐냐. 68년에 그러니까 미스 서거하기 1년 전에 그 베를린에 있는 미스가 디자인한 노예 내셔널 갤러리가 개관을 합니다. 그 개관을 임해서 그 아카데미 데르 퀸스테라고 옛날 서베를린의 한사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한사 피어텔. 거기에 그 베르너 듀트만이라는 아주 그때 저명한 건축가죠. 듀트만이 설계한 아카데미 데르 퀸스테. 그러니까 미술 아카데미, 우리의 미술원, 그러니까 원로 회원들로 구성되는 그런 아카데미 데르 퀸스테에서
이 저 미스 회고전을 했어요. 미스 회고전을 했는데 그걸 그 전시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거 가서 감리하는 걸 내가 했잖아요. 32살 적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좀 지금은 내가 기대하기 힘든 그런 그 행운을 갖다 내가 그때 겪었습니다. 다음. 여기 그 전시 광경을 이제 먼저 하고 이거 하고 두 개만 하는데 미스가 이제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층 건물들은 그 2.8m 정도의 천정 높이까지 올라가는 수직으로 된 파넬. 거기에 이제 뭔가 네거티브를 갖다가 8인치, 10인치 네거티브를 시카고에서 만들어가지고 헤드리크 블레싱이라는 건축사진 전문 스튜디오에서 자기네 뭔가 파일에 있는 말하자면 글로시 프린트 그걸 갖다가 다시 네거티브를 8인치, 10인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베를린으로 가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커다란 사진 스튜디오 그러니까는 네거티브가 8인치, 10인치 집어넣는 거니까 맞아 중간에 벨로우스 광선이 안 들어가게 하는 흠겁으로 된 것이 한 3m가 돼요. 그래서 렌즈가 앞에 달리고 이제 플레이트 뭔가 네거티브가 여기에 있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벽지입니다. 90cm 폭의 사진 인화지 롤 거기다 이렇게 쭉 컨티뉴어스 프린팅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전시 설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풀로 그러니까 밀가루 풀이에요. 그러니까 고무 풀이면 이게 말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렇게 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밀가루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여러 장을 갖다가 이은 겁니다. 다음. 내가 이제 그 미스 사무실을 갖다 72년까지 있었고 6년을 시카고에서 이제 혼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하고 한국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종종 공개 현상이 아니고 무슨 조금은 경합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여러 개 하고 그러다가 78년에 한국을 오기로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우의 김우중 사장, 그때는 이제 회장이라고 부르기 전이고요. 김우중 사장이 호텔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김우중 사장 생각에 이왕이면 외국서 공부한 한국 건축가를 갖다가 위촉해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유럽에도 이렇게 사람을 좀 찾아보고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거기에 그 네트에 맞으면 뭔가 시기에 들어온 것이 나였었어요. 그때 IIT 조교수 노릇한 적인데 시카고의 그 대우 지사가 시어즈 빌딩에 있었거든요. 한번 지사장이 또 나하고도 알면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전화를 하더니 교수님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우중 사장이 시카고 출장을 오면서 김 교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가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김우중 사장을 만나가지고 김우중 사장이 나한테 그 대우 빌딩으로 그때 짓고 있던 건물 지금 거기가 서울 스퀘어죠. 그 뒤에 있는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한국 정부가 관광 사업을 진흥시키려고 큰 기업들한테는 계속 호텔을 갖다가 개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화그룹이 서울플라자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그룹은 물론 일본에 근거지가 있었지만 한국에 호텔을 하면서 정착을 한 기업이고
그리고 아마 다른 데도 저기 누굽니까? 저 신세계 그룹이 저 그때 신세계 그룹이 갖기 전이지만 조선호텔은 그게 어떤 기업의 소속은 아니고 그런 그 호텔을 여러 개 실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우중 사장 얘기가 거기에 호텔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외국 자본과 합작을 했고 먼저 합작하기로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기업하고는 타절을 해서 새로 일본의 종합상사인 동양미연화, 도요맹가 거기하고 손잡고 이것을 시작을 하는데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이왕이면 외국서 공부한 한국 건축가를 내가 일을 위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그 또 알고 보니까 저 고등학교가 내가 1년 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우중 사장이 사회생활하면서 저 학교 선배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위면 무조건 형님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그 스타일이. 근데 이제 그때 지금 만나서 나한테 형님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선배님, 그러니까 뭐 저기 이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답을 그때는 못하고 생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사장은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사장 하던 후배가 이제 나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IIT를 휴직원을 냈습니다. 휴직원을 내가지고 78년 9월에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단지 그 기본안은 서울 나오기 전에 IIT 교수로 있던 그 마지막 학기 거기에 서울서 지금 그러니까 서울 건축의 전신 동우건축의 그 조금 경력이 있는 직원들 2명이 나 사는 그 시카고 교회 에반스턴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그 호텔에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출근을 했고 내 집에서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스킴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78년에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한국 건축계의 담론이 뭐였었느냐. 근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30 시절인데 정부로서의 이제 뭔가 큰 문화 정책도 우리 전통 건축을 새로 짓는 말하자면 무슨 용도가 되든 간에 거기에 전통 건축을 말하자면 인용을 해라, 원용을 해라 그런 거거든요. 여기 내가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에 제일 직설적인 예가 천안 독립기념관이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지어졌고 한편으로는 연대에서 오래 교편을 잡고 후학을 교육하시고 종합건축의 이제 대표로 오래 계셨던 김정수 교수가 명동에 지금은 이것이 가톨릭 회관이지만 그때는 성모병원이거든요. 성모병원을 이런 뭔가 커튼홀 유리를 집어넣은 유리 건물에 성모병원을 갖다가 지은 거는 내 생각에는 김정수 교수가 아마 커튼홀 뿐이 아니고 연대 캠퍼스의 학생회관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했어요. 그것도 김정수 교수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탐구하는 그런 그 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계의 담론에. 그러니까는 독립기념관 같은 어떤 정부의 시설 그리고 어떤 상징성
삼공이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는 전통 건축을 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거의 한 예가 이제 경주 보문단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와집 마을이 있고 거기에 호텔 건물도 기와지붕을 씌웠죠. 다음. 그리고 이제 김중업 선생이 52년에 르꼬르비제를 만나가지고 한 4년인가를 르꼬르비제하고, 그러니까 벌써 장성하고 완전히 기성 건축가로서의 김중업 선생은 르꼬르비제한테 가가지고 찬디가를 하고 저 여러 군데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치가 돼가지고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김종호 선생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이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기량을 닦은 김종호 선생한테 이것이 현상이 있었는데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 김종호 선생한테 그 서울 소재 프랑스 대사관을 맡겼고, 지금 이것이 요 대사 관저의 그 지붕, 우리 저 누가 보든지 금방 한옥 지붕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그런 그 지붕이 날아갈 듯이 이렇게 얹혀 있는 그것을 김종호 선생이 잘했죠. 이것은 외국의 공간이고 이 어떤 전통 건축의 그 담론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김종호 선생 자신도 전통 건축을 아무리 저기 건축에다가 쓰려는 것이 좀, 그러니까 김종호 선생 자신이 그걸 갖다가 맞으면 공감을 느끼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없습니다만 그때 그 정부의 전통 건축을 현대 시설에다가 원용하는 거에 어떤 그런 담론, 그거의 초훈 예가 세종문화회관이죠. 엄덕문 선생. 세종문화회관은 배흘림을 한 기둥의 형태, 그것까지 담고 거기가 박공이 위에 얹히고 그것이 지붕을 갖다가 좀 무겁습니다만은 지붕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그 우리 전통 건축의 요소를 세종문화회관이 상당히 충실하게 그랬다가 저기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이 두 사진은 지금 저기 그 율곡로에 있는 오리지널 공간, 김수근 선생 작 점돌로 외피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것이 그 연대가요 어떻게 되냐면 폴 루돌프가 예일대학교의 아트 앤드 아키텍처 건물 그거를 지었을 적에 김수근 선배가 봤어요. 김수근 선생이 그때 우리 삼공 시절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행이 안 될 적에, 그러니까 외자를 갖다가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공무 아니면 건축을 갖다가 보러 나간다 그러면 그게 여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김수근 선배는 이게 어디서 하여간 그 대단한 그 말좀 배짱인 사람인데 그때 하여간 우리 못 보는 건 다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 왼쪽에 그 공간 사옥의 내부 공간 이거는 금방 그 예일의 폴 루돌프의 아트 앤드 아키텍처 빌딩 거기에 내부 구성 그렇다 연상을 시키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 전통 건축의 이제 아주 원용, 특히 공공적인 상징성을 요구하는 건축에는 전통 건축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런 담론. 그리고 한쪽으로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는 김정수 논. 그 다음에 김중업 선생 그리고 김수근 선생 두 분의 조형 탐구
독일 단어가 훨씬 더 그 뜻은 잘 전달하죠. 게슈탈트. 그것이 이제 그때 제일 우세한 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사장한테서 그런 접근을 받은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고 시카고에 정리하고 가족 다 같이 서울 나오기 전에 만든 그 기본 안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78년 이른 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납품을 했고, 이거는 그 정인아 교수의 책 표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하도 보기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썼어요. 나로서는 이제 여기가 뭘 생각했느냐. 다음, 이것이 이제 시카고에서 만든, 그때가 이제 캐드 전입니다. 이게 5구 가지고 시카고에 파견된 우리 직원 2명하고 나하고가 돌려가면서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구의 선굴길 갔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에 나로서는 이게 우선 그 정부 상공이 얘기하던 전통 건축을 써내는 거, 그거는 여기서는 꼭 그걸 갖다가 강요당할 수가 없잖아요. 호텔이거든요, 용도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 또는 국립박물관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요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는 전통 건축 요소를 여기다가 붙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허가받는다는 것. 그런 그 전제가 깔려 있었고요. 나서는 그 김정수 선생이 추구하던 테크놀로지의 탐구, 그것을 시카고에서 내가 공부하고 서울 나올 때까지 56년에서 78년이면 22년을 시카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카고에서 몸에 밴 테크놀로지가 거의 하나의 사람이 숨 쉬듯이 뭐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런 뜻으로 내가 만든 것이 힐튼입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79년에 굴토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딘가 남대문 교회가 여기에 왼쪽 아래에 보이죠? 남대문 교회는 그때는 문화재 지정이 되기 전인데 남대문 교회한테 그 대우 쪽에서 할 생각 있느냐고 접근도 했었어요. 근데 그 70년대 후반에 남대문 교회 그 원로들, 젊은 교인들 말고 이제 그 원로들이 오리지널 남대문 교회를 갖다가 후원한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터전을 잃고 북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다시 발판을 마련한 그런 그 그런 교인들이 원로를 구성하고 있었고, 남대문 교회는 접근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매각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띄워놓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내 손가락으로만 지적을 하면 사진의 왼쪽 위, 거기가 남산순환도로가 도는 데예요. 네,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도시 설계적으로 이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부지는 거기에 연결되는 필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남산순환도로에서 진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퇴계로에서 지금 SK 해운 녹색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 올라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서울시 중구의 쓰레기 적시장 골목이거든요. 거길 들어온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우가 그 추가 필지를 매입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여기에 알배기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뭐 아마 시가에 뭐 서너 배 주고 팔고는 그건 없어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굴착이 시작이 됐죠. 다음. 그래서 이제 나로서는 그 720 표준실 720개 그거를 뭔가 콤비네이션은 이제 어떤 거는 제일 큰 거는 티피컬 객실 12개를 갖다가 하는 2층으로 된 펜트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유니트를 갖다가 모은 큰 스위트도 있고, 그리고 2유니트를 묶은 주니어 스위트들은 매 층마다 모서리는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640열쇠. 그러니까 호텔 업계의 말하자면 터미널로지가 how many key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20유닛, 640키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 특수한 사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운데에 이제 그 루버가 있는 데는 거기가 냉각탑이에요. 이게 냉각탑은 이 근처에서 이것이 높은 건물이니까 냉각탑이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늘진 왼쪽의 펜트하우스, 거기는 고사포 포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능을 발휘는 안 하는데 고사포 포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설계할 적에는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 동선을 이용해 가지고 포대에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이 맞으면 back of the house 그 동선이 하나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손님들하고는 마주치지 않으면서 출퇴근도 할 수가 있게.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그 왼쪽 그늘진 쪽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그 반대 방향, 거기는 커튼이 쳐진 데가 있죠. 거기는 얼마 전까지도 그 김우중 회장 소속이라서 밀레니엄 힐턴도 소유권을 못 가지고 있던 그런 펜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김우중 회장은 못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됐고요. 그리고는 거기는 요번에 이제 그 개발하는 이지스가 물론 다 사버렸죠. 밀레니엄하고 이제 대우 거를 다 산 거죠. 여기서 이제 외관을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하면은 그때 그 힐턴이 지금 우리가 아는 콘라드 힐턴이 아니고 지금은 세계의 힐턴은 다 콘라드 힐턴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계할 적에 78년 그때는 힐튼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그 비엔나 출신의 호텔맨 아주 전설적인 호텔맨 커트 스트랜드라는 사람이 이끄는 힐튼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거기에 대주주가 지금은 없어진 트랜스월드 에어라인 TWA 항공사가 거기에 대주주였었고 그래서 힐튼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메스틱 힐튼 그때는 힐튼이 해외로 나간 건 전부 콘라드 힐튼의 그 집안 기업이었었습니다. 힐튼 인터내셔널이 이제 우리한테 제공한 설계 지침 그것이 표준 객실이 3.9m. 그래서 유니트 하나가 3.9m씩이고요. 그거의 2배 7.8m가 스팬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방향으로 내가 18m, 6m를 3배로 해가지고 거기에 커튼월이 한 60cm씩 바깥으로 나오니까 19.2m가 앞하고 뒤에 두께예요. 그런 그 구성을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다음.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지에도 거의 지금 아까 얘기한 녹색 빛깔 SK 해운 그것이 가로막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 서울 스퀘어가 그 표피가 달라지기 전에 옛날 대우 빌딩에 오렌지 빛깔 VP가 보이고 남산교회에 첨탑이 있고 지금 카지노로 쓰는 그 저 뭔가 이렇게 창이 없는 건물은 아직도 있고요. 외관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었죠. 그 후에 SK 해운이 들어갔죠. 다음. 여기서 단면을 갖다 내가 이제 김은 교수가 커서로 외피의 왼쪽을 갖다 한번 짚어보세요. 네, 거기요. 그게 이제 동쪽, 서쪽, 거기가 서쪽이고요. 동쪽, 서쪽이 19.2m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부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적에 여기에 두께, 건물을 갖다 한 30m 정도로 두껍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서쪽을 향한 커튼월을 다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하자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구조를 여기를 갖다가 한 11m, 12m를 더 달아내고 그 먼저 외피를 갖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단면에서 에이트리움, 이 아래층에서부터 스카이라이트까지가 18m예요. 18m. 그걸 커서로 한 번만 짚어주시면 여기 아래에 와가지고 네, 스카이라이트에서 그 제일 아래까지가 18m, 높이가 18m 맞습니다. 그 18m를 살리면서 두께를 갖다가 더 주면 이걸 갖다가 새로운 개발하면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것이 지금은 거기에 캔버스로 철골 구조가 안 보이게 가렸는데 이것이 83년 준공됐을 적에 저게 이제 그 스페이스 프레임, 독일제 스페이스 프레임의 표준 제품을 메링겐하우젠이라는 그 메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스페이스 프레임, 그걸로 스카이라이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조금 깊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선 기둥과 띠 그리고 난간, 유리 난간, 그것이 브론즈, 청동으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쭉 뭔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방위 산업이 강해가지고 포탄 껍질 있잖아요. 포탄 껍질을 만드는 것이 풍산금속이거든요. 그래서 풍산금속이 노슬 만드는 양도 대단하고요. 그 캐패시티가 큰 동제품, 그러니까 노슬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포탄 쉘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희석한 10개 희석한 청산을 갖다가 이렇게 자연 스펀지, 해면 스펀지 플라스틱 스펀지가 아니고 해면으로 해서 스펀지에다가 10개 희석한 산을 갖다가 이렇게 도포를 하면은 이게 브론즈 빛깔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을 봐가지고 구조제는 브론즈로 하는 걸 해결을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볼룸이 있는데 벽, 그것이 참나무로 된 말하자면 무늬목인데 우리나라의 무늬목이라는 건 그 왜 도시락에 왜 반찬 사이 갈려주는 조기같이 얇은 것들이죠. 이게. 그리고 인두로 지지는 거. 근데 그거를 도저히 내구성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미스 사무실에서 쭉 일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걸 동원을 해가지고 미국 켄터키에 있는 그 원목을 갖다가 베니어로 키는데 16분의 1인치 그러니까 1.5mm입니다. 1.5mm. 1.5mm 두께로 베니어를 키는 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오크의 베니어를 갖다 1.5mm짜리 갖다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파넬 만드는 거는 국내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요한 것이 여기에 바닥은 트라버틴이고 저기 거기에 저 분수가 보이죠. 그게 그 저 지중해연변에 레반토 해라는 조그만 해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로쏘 레반토 그걸로 5개의 이렇게 원으로 된 저기 분수를 갖다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태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저 뭔가 부분적으로는 외자를 수입할 수 있고 한 것이 아까 얘기한 도요맹가하고 합작 투자기 때문에 그 합작 파트너가 불입한 자금 그거 액수만큼은 그걸 갖다가 자재를 갖다가 외국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순전히 국내 돈만 가지고 국내용 건물에는 그 자재 수입이 안 됐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전부 다 풀려가지고 다들 이제는 뭐 아무 데서나 합니다만은 그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 80년, 81년 그때는 그 정부의 수입하는 그 저 뭔가 규정이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합작법인인 사업 그리고 관광 사업 이 정부가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자가 다 수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건축은 뭐 저기 내가 서울 건축 그때 우리가 직원이 한 180명이니까는 실시 설계를 다 했고요. 여기 벽면에 보이는 녹대리석 그리고 여기 저 뭔가 디자인을 갖다가 인테리어 디자인 존 그레엄, 프랭크 솔라노 두 사람 그 사람의 사무실을 시켜가지고 디자인한 이런 카펫을 갖다가 커스텀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그 저 뭔가 공신력이 있는 미국에 있는 저 뭔가 카펫 매니팩처러한테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저 사온 거. 그리고 여기에 가구 같은 거는 커스텀 디자인으로 존 그레엄, 프랭크 솔라노 사무실이 그린 거를 국내의 여러 그 인테리어 업체들이 논아서 여기다 제작을 했죠. 이건 기록을 위해 가지고 아카이브로 이제 밤에 이게 낮에는 이게 이제 그 광선을 갖다가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밤에 이제 이렇게 컨트롤드 라이팅해서 아카이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그럼 그걸로 이제 힐튼 얘기는 저 진행하고요. 힐튼이 79년에 우리가 저 국제적으로 석유 파동이 와요. 그래서 79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건축허가 1년 동안 안 납니다. 그래서 79년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저기 실시 설계 허든 거는 끝을 냈지만 시작 안 했던 부분 실시 설계는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 이제 그 30 시절 아니겠어요? 30이 끝나는 직후로군요. 이게 저 뭔가 이게 군정부 시절이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기업마다 군에서 무슨 시설을 갖다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우 김우중 사장한테는 그 육군 준장으로 있던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우중 사장한테 그때는 이제 회장이라고 부를 적에 김우중 회장한테 말하자면 접근이 오기를 육군 사관학교에 수영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 갖다 기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힐톤은 건축허가가 안 나고 그거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거는 돈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대우로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수영장을 지으려는 말하자면 그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는 또 그
설계 작업 지시를 받았죠. 우리는 그 김우중 회장한테서.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그 맞은 설계 기준 그런 걸 갖다가 리서치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한 2주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대우로 다시 연락이 오기를 사관학교 교수 뭔가 임원진들이 이제 교수진들이 생각을 하니까 제일 급한 것이 수영장이 아니고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8군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준 도서관 낙후된 거가 그게 더 아주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대우가 우리한테 도서관을 좀 기증해달라고 그런 접촉이 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저기 또 이제 그 설계 과제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8군이 지었던 도서관이 개가식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교 도서관이 이제 개가식이니까 그때 8군에서 지어졌던 도서관이 개가식이었고 그때 사관학교의 교장과 저기 교수진들이 우리한테 개가식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리서치를 한 결과가 이걸 한번 개가식으로 멋있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 시간은 많이 남고 놀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많으니까는 이게 꼭 학교 과제 하듯이 보통 필요한 사람의 2배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게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기 50분의 1 모델입니다. 50분의 1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저 사관학교 가서 교장 밑에 이제 교수부장하고 교수들 쫙 앉혀놓고 땀 줄줄 흘리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제거 한숨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어진 게 육군 사관학교 도서관입니다. 다음. 이제 내 쪽에 평면이 하나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캔틸레버를 했어요. 기둥에서 네 방향을 다 캔틸레버를 해가지고 2층에 있는 매스가 이렇게 좀 저기 가냘픈 기둥에 그냥 이렇게 살짝 얹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여기서는 그게 조금 나타나진 않지만 요 가장자리를 갖다가 캔틸레버 한 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이어그램 나옵니다. 다음. 지금은 앞에 있는 뭔가 전면 풀이 없어지고요. 다른 육사에 다른 상당히 면적이 큰 건물이 하나 다루 섰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모델에서는 미처 이렇게 표현이 안 됐었는데 가운데에 12m 곱하기 한 이것이 22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스카이라이트를 주고요. 거기가 아래층에서 들어가면은 그냥 그 에이트리움이 생도들이 그냥 왕래하는 거기에는 어떤 무슨 서가 같은 거 놓는 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공간이고 오른쪽이 이게 서기 350년에 지은 콘스탄틴 대제 딸 콘스탄자의 영묘인데 로마에 있는 이거는 그 정인아 교수가 내 작품 책을 평론을 쓰면서 평전을 쓰면서 그 콘스탄자 영묘의 스카이라이트이 아니라 클리어 스토리 라이트 거기에서 불 들어오는 광선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흥미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다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정면으로 찍은 사진과
육사 뭔가 교장하고 교수부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적에 만들었던 투시도 이게 맞아 의도했던 디자인을 거의 시공이 그대로 따랐다는 걸 갖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12m 정방형 베일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기둥간이 60m고 3m 캔틸레버니까 66m 곱하기 42m. 그러니까 약 4대3 아니 그러니까 2대3 2대3 그러니까 이것이 황금비는 아니죠. 황금비는 아닌데 그 장방형의 비례가 우리 눈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비례를 갖다가 이제 내가 원해서 이렇게 66m, 42m 그걸 했고요. 2층이 아까 개가식으로 된 이게 평면이 좀 날아갔습니다만은 개가식으로 된 일반 열람이 우층에 있고 아래는 이렇게 뭔가 이런 영사실 그다음에 후방 뭔가 행정기능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관리를 하는 관리 대출 만드는 그런 소고가 가운데 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덕수궁에 있는 서거당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붕을 갖다가 살짝 들어 올린 것 그렇다 여기서 시도를 했는데 여기 내가 지금 내가 평가를 한 데면 거기 좀 약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 올라가야 하는 건데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 한옥 전통 한옥의 지붕이 이렇게 들은 것 그렇다 여기서 유추한 겁니다. 다음. 이것이 한 87년쯤 됐을 적에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 전낙원 회장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 부지에 카지노와 객실 수가 적어요. 객실이 거의 다가 투룸 스위트고요. 객실이 적은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달라는 걸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건 내가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전낙원 회장이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고 주셨는지 그게 지금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 힐톤을 갖다가 서울에서 거의 완공될 적에 전낙원 회장이 한번 답사로 오셔가지고 내가 안내를 하고 또 힐튼에 벌써 이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프리오프닝에 이렇게 이러던 사람들이 전 회장을 다른 데서 모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회장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다 들으시고 이 김종성을 시켜도 괜찮겠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걸 주셔가지고 난 기꺼이 열심히 했고요. 단지 아까 힐튼하고 다른 게 뭐냐? 보통 이제 평지에 있는 뭔가 호텔이면요, 대의원 회장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거든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 호텔의 경우는 카지노, 자기네들 카지노가 앞에 있어야 돼요. 땅 밑으로 묻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창이 하나 뚫는 덩어리. 그것이 커서 한 번만 그거예요. 그게 불가피하게 이제 거기를 앞을 갖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차량 서큘레이션이 조금은 힘든데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왼쪽에 이제 본관이 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카지노도 잘 되고 호텔이 엄청나게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객실을 갖다가 조금 더 늘리고 아까 내가 객실 수가 작되는 게
카지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오지만 사실은 돈 잃는 사람들, 그 단골 고객들한테는 객실을 갖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하루에 이제 일과가요. 낮 동안에는 그 안막을 갖다가 데리고는 자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카지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방수가 적은데 새로 진 그 부분 오른쪽 거기는 일반 객실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 판매 기능 내고 아래 볼륨들이 전부 판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라다이스에 그 면세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 차지하고 그 위에 일반 객실 기능이 상당히 많은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조금 몇 년 저 뒤로 가가지고요. 이게 아마 84년쯤 될 텐데 서울대에서 그때 이제 아마 저 문교부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죠. 그러니까 그때 문교부라고 상당히 최근까지도 불렀는데 그때 아마 그 대학들을 갖다가 시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서울대는 체육관하고 박물관 두 가지가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체육관은 해가지고 탈락했고요. 낙제하고 이제 우리는 좀 고배를 마셨고, 근데 곧 이어가지고 박물관을 갖다가 내가 해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서울대 박물관이고요. 이것이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도 그랬고, 그 저기 설계 우리가 한 것도 반은 고고학, 반은 미래에서 전시하는 그런 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준공된 지 몇 년 후에 서울대 그 관악산에다가 삼성이 큰 미술관을 기증을 했죠. 램 콜하스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고고학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능 내가 이제 미처 저 처음에 계획에는 안 들어갔던 것이 그 최상층에 있는 스카이라인 자연광을 들이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전시품들이 대부분이 자외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크룸이 된 것이 나로선 조금은 좀 섭섭합니다만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습니다. 다음. 이것이 그때 이제 저 서울대에 제출했던 현상 도면들인데요. 이거 역시도 그때 우리가 아마 일은 없고 우리 직원은 특히 저 뭔가 신참 한 2년 차 정도 되는 직원들이 거의 매일 우리가 산에 교육을 했거든요. 강의하고 실무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년생들 신참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도면하고 뭐 만드는 거를 꼭 대학원은 좀 뭔가 논문 비슷하게 해서 제출했죠. 그래가지고 요행이 당선이 됐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내주기 후회는 없습니다. 다음. 그걸 갖다 이제 아이소메트릭으로 이제 이걸 아이소메트릭도 아니고 엑소노메트릭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위에 지붕이 없는 부분은 스카이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연광이 항상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그 중정이 하나 있고 중정을 두고 이제 그 존이 뒤로는 저 강당 큰 게 하나 있고 그런 걸 갖다 요 두 사진이 보이고 있죠. 다음. 보시면 이것이 미술대 건물이 준공이 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그 준공이 한 2년이면 2년에 그냥 왔자 끝인 게 아니고 그 정부의 예산이 그 방출이 안 돼가지고
저 골조를 만든 다음에 몇 년을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인가 걸려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그때 준공 돼가지고 개관 전시를 이게 미대의 저 뭔가 맞은 동문들 그리고 교수 몇 분들의 저 이것이 개관 전시였었습니다. 그때 그 서세옥 학장이 이제 이걸 주관하셔가지고 미술관으로 이걸 하는 걸 건축주의 역할을 서세옥 교수가 하신 거죠. 여기서 내가 이제 의도했던 대로 그 4분원의 스카이라인 거기서 자연광이 이렇게 잘 전시 공간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내가 시간이 좀 넘었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한 10분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다음. 84년에 이제 그 아마 바덴바덴에 가가지고 정지용 회장이 이끄는 우리 저기 유치 저 단이 올림픽 88 올림픽 유치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것이 서울시에서 무슨 건물을 포상을 받은 설계 조직들을 불러가지고 나한테는 역도 경기장을 하나 해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둥근 숫자로고 몇 메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60m, 80m의 클리어 스팬. 그렇다가 역도 경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골조 올라가는 모습. 다음. 다음. 여기가 이제 그 역도 경기를 하는 그저 뭔가 저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데 저 던지는 데를 갖다가 저게 플랫폼은 아니고 무슨 명칭이 기술 명칭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구조가 이제 독특한 그 다케나카 일본의 그 다케나카 공무점이 자기네 연구 개발한 입체 트러스예요. 그러니까는 하현이 직교가 아니고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지고 상현은 그저 이렇게 건물축의 평행으로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경주에 91년인가 완공된 선제미술관이라고 태어났다가 지금 우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우양미술관. 이거는 2,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평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00평, 1,800평. 이게 6,000제곱미터. 6,000제곱미터의 사설 저기 현대미술관이니까 상당히 큰 시설이죠. 다음. 이것이 91년의 개관전. 그때 관장 이세득 관장하고 이제 나하고가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개관 전시를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다음. 오른쪽은 이제 1층에 있는 자연광이 안 들어오는 전시실. 순전히 저 뭔가 백열등으로 만든다. 거기에 광경이고 여기는 왼쪽은 그게 로비에 들어와 가지고 2층 전시실을 상당히 긴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2층에 있는 천창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게 다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기 서울역사박물관입니다. 이것이 경희궁지죠. 이 사진이 좀 옛날에 찍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복원돼 가는 경희궁이 뒤에 있고요. 서울고등학교로 오랫동안 쓰였던
학교 건물이 그 앞에 있어요. 커서로 한번 짚어주시면, 네, 이게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복원이 시작된 경희궁, 거기하고 그 축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90도로 반대로 해가지고 종로 축을 갖다가 평행으로 보면서 배치한 것이 내가 설계한 서울역사박물관. 다음. 이것은 그 기능도 그렇게 됐지만 그 대지가 작은 매스들을 갖다가 조각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포개고 중첩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저 뭔가 지금 봐도 조화롭다고 생각은 돼요. 왼쪽은 지금 그 저기 건물 준공은 돼가지고 전시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개관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때 아카이브 사진은 다 찍어놨죠. 그리고 오른쪽에 둘은 저게 다 몽따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실제 건물 사진에다가 전시 광경을 가상적인 전시 광경을 몽따주한 것. 그것이 그 위에고요. 아래는 고미술 전시. 실제로 지금 광경이 오른쪽에 아래입니다. 다음. 서울 종로의 그 SK 본사 사업. SK가 여러분들 보시면 을지로에는 SK통신이 있어요. 그것이 램콜하스가 조금 뭘 거들었다는 건데 왜 그때 한동안 우리 전화가 핸드폰이 잡혔었죠. 전화 잡히는 거에서 이제 그 차관으로 한 이렇게 접혀가는 뭐 그것이 을지로에 있고 이거는 그 SK 현재 사업. 그것이 서울 4대문 안에 지금도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31층인가 그런데요. 이제 이 서북쪽 사진 왼쪽 걸 보시면 가운데 9m가 거기가 저 환풍기실입니다. 그래서 루버가 있고 반면 반대쪽 동쪽은 환풍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긴 51m에 33m 평면인데 그것이 환풍기가 서쪽에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51m를 공급을 하는 그런데 우리 저 뭔가 공조 컨설턴트가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없어요. 다음. 여기서 처음에 이제 그 구조가 3m 간격으로 수직 부재가 가가지고 그것이 전부 그 횡력을 갖다가 저항하는데 활용이 되도록 구조를 그렇게 튜브 시스템 가운데 저 기준층을 보면 튜브 시스템인데 그 3m마다 기둥이 땅까지 내려오는 걸 내가 안 하려고 2층에서 조금 두꺼운 볼을 주고 땅으로 내려오는 건 9m 간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튜브라고 이제 이걸 부르면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화 피복을 하고 거기다 뿜칠을 하고 나면 그게 콘크리트 건물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걸 철골로 된 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알루미늄으로 외피를 갖다가 마치 H 형광들의 그 날이 쓴 플랜지처럼 그걸 갖다 이렇게 수직 수평을 갖다가 격자를 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그거야말로 상세죠. 다음 1층. 1층은 이것이 이제 종로변인데 종로변에서 남쪽으로 광장을 주고 이 저 뭔가 종로변으로는 이렇게 이 빠지듯이
동대문에서 서대문 거의 다 가는 데까지 이렇게 쭉 서울의 말좀 동서축이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오른쪽은 메인 로비. 저것이 한 5.8m 높이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조금 낮은 편이죠. 요새들은 뭐 한 8m, 9m들 뭐 막 하는데 난 그게 이제 그 인간 본위의 스케일 거기서 벗어나는 것. 우리 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얼마나 높다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건 난 표현이 나고 그러니까 이걸 좀 낮게 했습니다. 위는 이제 왼쪽은 기준층의 외부 방문객들 접견실. 다음. 이것이 2004년인가 거제도의 대우조선이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최근 얘기는 모릅니다만은 대우조선의 엔지니어링 센터 그걸 갖다가 이제 디자인하는 과제가 이제 나한테 줘가지고 이거는 보시면은 15m 스팬 앞하고 뒤가 15m짜리 상자예요. 15m에 저기 9m 8배니까 72에다가 3m 3m니까는 6m 78m 78m에 15m의 장방형을 갖다가 두 개를 놓고 그 다음에 단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1층 15m 간격의 메인 로비에 그 두 매스 사이에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죠. 다음. 오른쪽 단면이 이제 그 15m 폭의 매스가 두 개가 있고, 그걸 스카이라이트는 2층 레벨에서만 한 번만 비춰줘가지고 1층 로비는 전부 자연광이 되게. 평면을 보시면 그 이은 데가 두 번 코어가 있어가지고 양쪽 연결을 하고 저게 엔지니어링 센터가 이제 이렇게 1대1로 플로팅한 것도 가서 이렇게 뭘 손질을 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평면을 그렇게 짰습니다. 티피컬 엔지니어링실. 이것이 이건 지금 못 오면 7, 8년 전이지만 지금도 가보니까는 그냥 달라진 것이 없이 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겁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질의응답 하시죠. 네, 선생님. 시간 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0분까지 선생님 강의여서 네, 딱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100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강의하신 주제나 별도로 아마 개별적으로 뵙기가 또 힘드실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께서 하신 작품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우선 한국 근대에서 현대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 역사가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일단 좀 외람된 질문이라면 건축이란 게 사람마다 기호가 다 있어가지고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르지만 선생님께서 보시는
1988년도에 모마에서 있었던 그 Deconstructivist Architects 전시회 이후에 필립 존슨이 이제 뭐 조직을 해가지고 전시회 이후에 세계를 휩쓴 실험주의 건축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디컨스트럭션 그저 뭔가 전시를 내가 그때 가봤어요. 출장 간 거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잘 봤고요. 마크 위글린가가 하는 사람이 큐레이터를 했고 필립 존슨하고 그때 그 디컨스트럭션 하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품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보면서도 내가 이것이 건축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방향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걸 갖다가 내가 직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다행히도 그 실제로 상당히 단명했죠. 디컨스트럭션 그 주의가 거의 뭔가 복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 몇 년 하다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디컨스트럭션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본인들도 지금도 디컨스트럭션 하는 작가들이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진 것이 나로서는 상당히 건축계 전반을 위해서 좋은 마지막 발전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지도 질문이 채팅으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쭉 질문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축의 비전공자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평소에 멋있다고 생각한 많은 건축물을 설계하신 거장에게 직접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건축 설계의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요새 그 끝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건축 설계의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핵심? 예, 트렌드. 요즘 건축 설계 트렌드가 무엇이냐? 트렌드. 네네. 그 조금 전에 강 교수님하고 지금 디컨스트럭션 얘기가 단명하게 끝났다는 걸 얘기했고요. 요 사이에 그 조형의 경향이 아주 정제되고 순수한 형태,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의 30년 전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더 아주 원숙한 그러한 그 기술의 바탕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눈에 띄는 상당히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하나 정도 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 저희가 지금 이 줌 강의는 지금 녹화 중에 있고요. 네, 먼저 이렇게 퇴실하신 분들이 이 녹화 자료를 나중에 좀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 학과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 네. 좀 업로드해서 선생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좀 듣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될지 미리 좀 양해를. 그러면 이거 당연히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설계학회 여러분과 이제 대학교의 건축 전공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이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요즘에 이렇게 집필하고 쓰고 계신 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하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조금 시간 여유가 생기고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뭔가 누구하고 상담해야 하는 일이 없은 후에 사진을
저 옛날 로마네스크 사진을 찍으면서 책을 4권을 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 벨기우, 그다음에 2번을 스페인, 포르투갈, 3번을 이탈리아하고 크로아시아, 이번에 4번을 지난달에 나왔는데 그거는 저기 프랑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영국을 이제 매듭으로 해가지고 내년 저기 5월 전에는 영국 책을 끝으로 이제 로마네스크 책을 쓰는 걸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지금 다 각자 다른 환경에 계실 테지만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열렬하게 강의해 주신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뭐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구성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불설계학회 회원, 지금 사무국에서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준비해 주시고 2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